제가 일본 돈의 가치 하락이 대한민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게 원달러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건 안 할 거다.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정부가 실제로 외환 보유액을 풀어서 지금까지 많이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출 때문에 자칫하면 난리가 날 텐데 왜 저렇게 인위적으로 외환 보유액까지 풀어서 가면서 원달러 환율을 막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로. 왜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일단 이걸 한번 보면 일본 돈 있잖아요. 일본 돈하고 한국 돈하고 환율 절하폭 차이를 보면 대한민국이 덜 절하했습니다. 플러스 5.85% 더 높습니다. 일본 엔화는 더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일본 엔화는요. 올 1월부터 보면 말입니다. 17.9% 폭락했습니다. 17.9%. 지난 10월 20일에는 장중에 달러당 150엔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140엔대로 떨어졌지만 140엔대도 적은 숫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 150원대라는 숫자는 여러분 1990년 거품 붕괴 때 150엔, 160엔대를 기록을 했고요. 아시아 외환위기 때도 147엔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요. 150엔대라는 것은요. 지금 엔화가 얼마나 폭락했는지 엔저가 아니라 초엔저가 아니라 슈퍼엔저가 됐다는 거 분명히 보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계속 개성해서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조품들을 시장에다가 밀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일본이 17.9%가 떨어졌는데 우리 원화는 12.05%가 떨어졌습니다. 12.05%. 그러면 실제 떨어진 수치로 봤을 때는 5.85%가 일본이 더 떨어졌죠. 우리가 덜 떨어졌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5%라는 숫자가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환율이 5%라는 숫자는 제품을 살 때 말입니다. 일본 제품이 더 싼 경우가 많아진 거예요. 더 싼 경우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미국 시장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유럽 시장도 아니었습니다. 중국 시장도 아니었어요. 그 문제가 생긴 시장은 동남아 시장이었습니다. 동남아 시장에서는요. 엔저 공습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제품을 완전히 구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몰아내는 그런 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철강을 비롯해서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까지도 동남아 시장에서 이게 밀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의 산업 구조와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 싸고 기술력이 더 높다면 이것은 가성비가 금상첨화잖아요. 그러니 동남아 국가들은요. 앞다투어서 일본 제품을 구입하는 그런 사태로까지 점점 발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수출 적자가 계속 심화되는 겁니다. 일본도 수출 적자가 심화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장난이 아닙니다. 11월 10일까지 지금 보시면 376억 3,400만 달러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그러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경제연구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엔화가 더 많이 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팔고 싶어서 못 파는 액수가
168억 달러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 168억 달러. 그럼 168억 달러를 더 수출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예, 슈퍼엔저의 공섭 때문에 더 수출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68억 달러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일본의 어떤 돈과 우리의 돈의 가치 차이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동남아 시장에서는 일본이 석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게 현실로 터졌습니다. 지금은 동남아 시장이지요. 지금은 동남아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가 되면 중국 시장으로도요. 예, 또 유럽 시장으로도요. 또 미국 시장으로도 확대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 부진이 굉장히 어렵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엔저 영향으로 일본의 공석까지 같이 겹치면요. 지금은 동남아 시장이 다 뺏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더 심하게 가면요. 일본의 약진이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환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수출에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 영향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요, 수출 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 제가 예측한 대로 지금 지표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진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환율 효과가 환율이 우리 높아지면 수출 효과가 많이 줄어든다고는 이야기해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을 많이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자재를 많이 수입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러나 문제는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게 수출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출이 지금 오히려 경쟁국에게 지금 뺏긴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고요. 중국까지 저 위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양새라는 건 결국 우리 수출길에 그야말로 엄청난 가시밭길이 예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억지로 막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게 두고요. 이게 너무 갑작스럽거나 너무 터무니없다 할 때는 좀 개입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처럼 마지노선을 어디나 정해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1,500원의 마지노선을 정해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파다하게 들렸었는데 이게 뭐 지금 1,333원까지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답답해 보입니다. 제가 분명한 것은요. 일본과 중국과 수출해서 경쟁을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이 이 두 나라와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수출이 그나마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뭐 1,200원 당분간은 1,200원까지는 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정부가 인식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봐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